오늘 SK하이닉스 주가를 보신 분들은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장중 한때 17% 넘게 빠졌고 주가는 125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거래대금도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 하락이면 보통 이런 생각이 들죠. 회사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실적이 완전히 무너진 건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그런데 오늘 나온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주가는 폭락했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가 넘었고 장기 공급 계약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회사는 좋은데 주가는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은 정말 기업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너무 높아졌던 기대감이 한꺼번에 빠진 걸까요? 오늘은 먼저 차트를 보고 그 다음 두 개의 기사를 연결해서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오전 10시 이후 150만원이 무너지면서 매도세가 급격히 강해졌습니다. 이후 반등다운 반등거 없이 저점을 계속 낮췄고 결국 장중 125만 9천원까지 밀렸습니다. 특히 오늘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거래가 없어서 주가가 밀린 것이 아니라 대규모 매도 물량이 실제 시장에 쏟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만 보고 이제 바닥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125만원 부근을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진정되고 130만원을 다시 회복한다면 단기 반등 가능성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0만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추세가 바뀌었다기보다는 급락 이후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안심하려면 135만원 그리고 140만원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은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가 아니라 125만원을 지키는지 그리고 130만원을 회복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나온 첫 번째 기사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2분기 실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76.3%였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매출 100원이 발생했을 때 76원 이상을 영업이익으로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실적만 보면 오늘 주가가 17% 넘게 무너질 정도로 회사가 나빠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HBM과 AI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늘면서 수익성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도 상승했고 제품 구성도 수익성이 높은 AI 메모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폭락했을까요? 여기서 주식시장의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가는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았느냐, 이걸 봅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가 이미 너무 높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도 일부 수치가 시장 기대에 조금 못 미쳤다는 점이 실망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에서 95점을 받았는데 시장은 100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적은 분명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높았습니다.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분은 수익을 내고 어떤 분은 손실을 보는 이유도 결국 그 기준의 차이입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다음에는 어느 업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뉴스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고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핵심만 전달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마켓인사이트 브리핑 페이지를 통해 따로 정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포트부터 기타 AI 반도체 종목까지 PDF 파일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뒤 오늘의 브리핑 보기를 누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I 반도체는 물론 관심 있는 종목까지 직접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성함이나 편하게 사용하는 닉네임,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실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질문도 몇 가지 되지 않아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브리핑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 하나, 뉴스 하나, 실적 발표 하나만으로도 시장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대신 오늘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을 만들었습니다. 브리핑에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변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핵심 체크포인트, AI 반도체 주요 뉴스, 관심 종목 브리핑,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일정과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브리핑과 PDF 파일, 기업 정보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자료 하나로 모든 종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왜 주가가 움직였는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다음에는 어떤 흐름을 봐야 하는지 이런 기준을 세우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종목이 불안하시거나 앞으로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마켓인사이트 브리핑 페이지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기사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내용은 실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 공급 계약 LTA입니다. SK하이닉스는 핵심 고객사를 포함해 10여 개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마쳤고 추가 계약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통상 5년입니다. 일부 계약에는 구매 약정과 예치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가격 변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급등하지만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SK하이닉스의 이익도 크게 늘었다가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고객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구매할 물량을 어느 정도 미리 약속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요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공장과 장비에 투자할 때도 앞으로 팔릴 물량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LTA 확대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변동성을 줄이고 이익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면 실적도 크게 흔들렸지만 앞으로 장기 계약 비중이 높아지면 이 구조가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도 이번 실적 숫자 하나보다 장기 공급 계약 확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 계약으로 수요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급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기사를 종합하면 오늘 SK하이닉스 급락을 기업 경쟁력의 붕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높은 영업이익률, 장기 공급 계약, 중장기 성장 요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그동안 너무 높은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실적이 좋다보다 앞으로 예전만큼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더 걱정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반도체 이슈와 반도체 업종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까지 겹치면서 매도세가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거기다 차익 실현과 손절 물량까지 한꺼번에 나오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증권사가 낙폭이 과도하다고 말한 것이 내일 바로 반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이 좋은 것과 주가가 당장 오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급락 이후에는 매도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락만 보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실적은 사상 최대였고 장기 공급 계약과 중장기 성장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급락은 펀더멘털 붕괴라기보다 너무 높았던 기대와 밸류에이션이
한꺼번에 조정된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이 바로 바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125만 원을 지키는지 130만 원을 회복하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이번 하락은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조정의 시작일까요? 내일 장에서 외국인 수급과 125만 원 지지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